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바로 복구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기 버튼이 생겼는데요. 저전력 모드로 하면은 성능이 갑자기 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적응형 전력 같은 경우는 성능에는 크게 다운이 없으면서도 뭔가 좀 편해진 느낌이 든다. 안녕하세요, 별남입니다.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이 iOS 26의 베타 버전이 나왔었죠. 그래서 저희가 영상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좀 신기능들이랑 좀 새로운 디자인, 이런 UI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벌써 베타2가 또 나왔습니다. 확실히 베타2다 보니까 베타1에서는 좀 오류가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좀 여러가지 실질적인 사용성 면에서도 좀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이 달라졌고 또 이거 과연 쓸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지 바로 보시죠.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iOS 26에서는 화면을 기울이게 되면 배경도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건 사실 이벤트에서는 시연을 해줬었는데요. 베타1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베타2로 오면서 드디어 이게 적용이 되었어요. 그리고 베타1에서 리퀴드 글라스가 독특하지만 배경 때문에 가독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특히 제어센터 같은 경우는 베타1에서는 배경에 블러가 너무 약하게 들어가서 아이콘이랑 배경이 좀 섞여 보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존보다는 투명도도 조금 더 낮추고요. 대비도 높여서 뭔가 훨씬 더 가독성이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각 버튼이나 뭐 이런 아이콘들이 조금 더 또렷하게 보여서 뭔가 사용하기 좀 더 좋아졌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벨소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아이폰 하면 우리가 흔하게 듣는 그 소리가 이제 반향이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 메뉴를 들어가 보면은 이제 Alt1이라고 해서 새로운 벨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 약간 이런 소리인데요. 뭔가 아이폰 17의 기본 벨소리? 약간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약간 중독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메모 앱 같은 경우는 예전에 텍스트를 선택하면은 툴바가 기본으로 이런 형식이었죠.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해보면 이제는 텍스트에 필요한 거 위주로 뜨게 됩니다. 굵게, 밑줄, 뭐 링크 추가, 이런 기능들이 먼저 뜨게 되는데 뭔가 사소하고 작은 거긴 하지만 뭔가 체감상은 또 굉장히 큰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홈화면에 편집 애니메이션도 달라졌는데요. 베타1에서는 편집 버튼을 눌렀을 때 좀 끊기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더 자연스럽게 전환이 됩니다. 아주 작은 차이긴 한데 아이폰에서 매일 쓰는 부분이라서 이런 미세한 움직임도 좀 체감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알림창 알림 하나하나가 블러가 적용돼서 텍스트가 좀 더 가독성이 더 좋아졌다, 이런 느낌도 좀 들었고요. 베타1은 배경이랑 겹쳐 보여서 이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뭐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커뮤니티 가보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불편함 때문인지 이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베타2로 오면서 또 하나 괜찮아진 부분이 바로 사파리인데요. 베타1에서는 이 사파리의 하단에 있는 UI가 좀 불편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근데 이번 베타2로 오면서 사용성 부분이 좀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먼저 앞으로 가기 버튼이 생겼는데요. 베타1 같은 경우는 뒤로 가기 버튼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탭 전환 버튼, 원래는 오른쪽 위에 있어서 한 손으로 누르기가 조금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엄지로 조작할 수 있는 위치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 탭 열기 버튼도 왼쪽 아래로 내려오고 전반적으로 좀 더 하단 중심 구조로 바뀌면서 이제 한 손으로 사용했을 때 뭔가 좀 편해진 느낌이 든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거기에다가 탭 정렬도 좀 깔끔해졌고 프로필 표시도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아이콘만 떠서 이게 어떤 프로필인지 확인하려면 눌러서 봐야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름이 바로 보이죠. 이런 디테일이 제가 봤을 때는 실사용에서는 좀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베타1 써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베타1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배터리가 완전히 광탈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베타2로 넘어오면서 뭐 완전히 좋아졌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베타1에 비교하면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설정을 보면 아직 완전히 한글화가 되지는 않은 상태인데 1일 사용량 섹션이 조금 더 넓어졌고요. 그리고 충전을 해보면 이렇게 완충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도 시간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것도 뭐 어렴풋이 표현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분 단위로 표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은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이제는 전력 모드로 들어가면 두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베타1 때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적응형 전력 모드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건 배터리 사용량이 많을 때 밝기를 낮추거나 성능을 약간 조절해서 뭐 배터리 사용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켜놓고 사용해 보니까 솔직히 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긴 했는데 그래도 뭔가 기존보다는 진짜 조금 더 길게 가는 느낌? 한 5%, 10%? 그런 느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전력 모드로 하면은 성능이 갑자기 팍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적응형 전력 같은 경우는 성능에는 크게 다운이 없으면서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스마트하게 배터리 사용량을 좀 감소시켜 주니까 제 생각에는 요거 잘 발전시키면은 진짜 좀 쓸만한 기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메라 앱 같은 경우는 기능은 그대로인데 UI 디테일이 살짝 좀 다듬어졌다? 정리가 됐어요. 예전에는 플래시 버튼을 누르면 아이콘으로만 표시가 됐었는데 이제는 플래시 끔, 플래시 자동 바로바로 이 텍스트를 이제 표시해 줍니다. 야간 모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텍스트 라벨이 같이 뜨니까 제가 봤을 때 사용성에서는 확실히 직관적인 면이 있다, 훨씬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베타2로 오면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가 들어갔는데요, 바로 복구 어시스턴트라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말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아이폰이 이제 다운이 되면은 원래 같은 경우는 이제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DFU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가지 뭐 이런 복구 모드로 진입을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 기능이 생기면서 이제 아이폰이 만약에 다운이 되더라도 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뭐 최근에 아이폰이 뭐 그렇게 다운되는 일들이 뭐 거의 없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는 좀 괜찮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iOS 26 이제 베타2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뭐 작다면 작은 변화라고 할 수 있고 뭐 크다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큰 변화 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타1에서는 워낙 버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그래도 뭐 상당수 잡혔다? 뭐 이런 느낌은 좀 들었고, 뭐 앞으로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될 여지는 이제 엄청나게 많긴 한데 그래도 베타1보다는 훨씬 더 쓰기 좋아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들리는 얘기로는 이거 워치OS 26에서 베타2로 뭐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제 배터리 충전이 안 된다 뭐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 워치OS 26으로 쓰고 계시면 좀 조심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별남이었습니다. 바이.